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저번 영상에서는 이 침치료 그리고 한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이명치료를 하면서 환자들이 하는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임상에서 이명 환자를 대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아픈 환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원인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먹어야 된다, 뭘 조심해야 된다, 이 모든 이야기는 환자 개개인의 생활 습관과 모습들을 같이 해보지 않은 이상에는 정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거는 확실히 이명에 해롭더라, 이런 걸 정리한다면 첫 번째, 카페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커피를 좋아하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카페인은 먹지 마라가 아니라 자기 몸에 너무 불편할 정도로 먹지 마라. 두 번째, 우리가 열심히 살려면, 노력을 하려면 잠을 줄여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자기가 견딜 만한 정도에 돼야 되는데 잠을 못 자서 일상생활 지장을 줄 정도로 한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수면을 충분히 취해라. 일정한 흐름을 가져야 인체의 생체 리듬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수면 부족, 불규칙한 습관을 좀 바꿔보자. 세 번째,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은 스트레스 다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왔을 때 그걸 풀어내는 방법을 각자가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와 자기 감정 다스리기. 그럼 이제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게 이제 귀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감정 상태야 몸의 피로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중에 약간 수면 있잖아요. 불면증. 이 이제 이명에 미친 영향이 되게 클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명 환자를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어떨 때 이명이 더 커졌습니까? 이걸 참 많이 묻습니다. 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그 개개인의 습성과 생활 방식, 직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는 이럴 때가 좀 심한 것 같아요 하는 대표적인 증상이 그 원인이 잠을 설쳤을 때 이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다. 수면은 뇌의 피로와 안정을 취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신체 행위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 적어도 잠을 잘 때만은 내가 하루 동안에 있었던 모든 불편한 생각, 감정을 잊어버리고 푹 자야 되겠다. 단잠을 자려면 이게 가장 어려운 얘기지만 진실입니다. 두 번째, 잠을 자려면 잠을 자는 환경과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임상에서 많이 묻는 질문 중에 선생님, 이명이 안 나으면 언제까지 참고 사나요? 그리고 안 나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두 가지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병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을 너무 앞서서 부정적으로 다가오는 분을 우리가 그 생각을 바꾼다는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려주고 싶은 거는 이명은 조직의 병이 아니라고 수차 강조합니다. 즉 암이 아닙니다. 이명은 기능성 질환이 대표적인 질병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내가 왜 이명에 걸릴 수밖에 없었나, 나의 생활을 점검하고 또 이명이 낫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피해야 하며 무슨 습관을 내가 걷어내야 될까, 이걸 돌아보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환자 스스로 이걸 극복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자세가 따르지 않는 한 치료 행위만으로 고친다?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명의 고통을 많이 겪고 있다면 이명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나의 감정 다스리기, 나의 생활 습관에서 무엇을 배제할까, 이게 따라주면 의사의 도움이 없이도 많은 고통으로부터 줄여갈 수가 있습니다. 환자에게 치료 망친 최악의 습관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치료 효과를 좀 200%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습관들 들여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명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얻고 싶어하는 답이 단답형입니다. 뭘 하면 좋으냐, 내가 무슨 체질이냐, 무슨 운동해야 하느냐, 딱딱 집어서 의사가 해주면 좋을 것 같지만 의사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뭘 먹으면 좋으냐, 무슨 운동하면 좋으냐, 이걸 여러분이 떠올리기 전에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이명이 더 심해지더라, 이걸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명이 해롭다는 걸 먼저 배제하는 게 이명의 좋은 운동, 좋은 음식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왜? 병의 원인 제공처는 가만 놔두고 그건 지우지 않고 거기에다 자꾸 좋은 걸 덧붙인다고 해서 병의 원인이 사라지느냐, 원인이 없어지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환자들에게 늘 하는 얘기는 어떨 때 이명이 더 심해졌어요? 그럼 환자들이 압니다. 근데 그거는 고치려면 귀찮거든, 하기 싫고, 그래서 그건 잊어버리고 그냥 좋은 것만 자꾸 찾다 보면은 답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더 어떤 운동, 어떤 음식, 어떤 행위보다 중요한 거는 내가 놓여 있는 조건,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내 감정, 내 습관, 이거를 살펴서 이럴 때는 확실히 내 더 나빠지는 것 같더라. 그것이 어떤 영양제, 어떤 음식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론을 가지고 뭘 먹으면 좋다 이러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명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기에 어떤 음식이 좋다, 어떤 운동이 좋다, 단답형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환경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점검하고 그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스스로 고민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뜻한 물에 목욕하기입니다. 38도에서 40도의 따뜻한 물로 목욕을 하면 혈액순환 개선과 부교감 신경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운동입니다. 너무 격한 운동보다는 요가나 명상처럼 심신을 이완시키고 적절한 땀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화분을 키우거나 반려견, 반려묘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걸 찾기 전에 내가 돌아왔을 때 확실히 이럴 때는 내가 이명이 더 커졌어.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게 새로운 거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명 치료에도 골든타임이 있는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이명의 골든타임은 환자 입장에서도 중요하고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중요합니다. 응급을 다투는 질환에 있어서는 그 시기를 놓치면 치료하기가 힘들어지거나 병이 악화돼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마찬가지로 이명을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제발 좀 가벼울 때 좀 왔으면 좋겠는데 왜 시기를 놓쳐서 왔느냐, 이게 골든타임입니다. 이명을 느끼기 시작을 하고 지속적으로 쭉 나타난 것이 너무 오래되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이명을 느끼고 최소한 3개월 이내, 그 날짜라는 게 매일매일 소리 나느냐, 한번 소리 나고 멈추냐, 이렇게 논한다면 내가 지속적으로 느끼는 것이 한 3개월이 된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의학적으로 급성기다. 그때 와라. 그때가 보면은 우리가 청력 검사를 해보면 정상이나 경도 난청의 상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능이 약간 떨어졌으니까 밥을 먹거나 물을 먹거나 잠을 푹 자면 회복된다, 이런 뜻이고, 그다음 두 번째는 급성기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미 초기 단계를 지나서 뇌에 부담을 주는 시기, 그리고 자율신경이 불안정해서 자기가 통제력이 떨어지는 경우, 그게 구분을 한다면 3개월, 6개월까지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만성화됩니다. 만성기란 거는 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 방법이 없다 하더라, 이건 못 고친다 하더라, 스스로 적응하다 하더라, 이렇게 많은 말을 듣고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그냥 참고 지내거나 이렇게 해서 장기화돼 버리면 이미 뇌의 고통이 고착화돼 버립니다. 제가 임상하면서 제일 환자를 보면서 안타까운 점이 이미 고착화돼 버리면 안 낫더라면, 병이 깊어지면 약이 없더라. 이게 치료하는 입장에서 가장 안타까움이고, 이명은 대부분 그럽니다. 의사들이 적응해라, 방법이 없다, 이겨내라, 잊고 살아라. 그건 쉽게 던질 수 있는 말이긴 하지만 아픈 이명 환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명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날 때 빨리 전문가를 찾아서 정확한 상담을 하고 본인의 노력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극복해야 이명은 여러분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이명 환자들이 치료받으러 왔을 때에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청각세포가 죽어서 방법이 없다 하더라, 이런 말을 진료 중에 많이 듣게 됩니다. 제가 한때는 농아학교 어린이들, 선천성 농아, 후천성 농아 어린이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적이 있습니다. 완전 기머거리는 이명이 없습니다. 즉, 청신경이 죽으면 이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비명 지르는 거죠. 이명이 있다는 것은 청세포가 죽은 게 아니라 아직 살아있어서 구조를 요청하기 때문에 비명 지르는 거라고 누차 제가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고쳐야 됩니다. 즉, 우리가 이명 환자들을 어느 시점에서 가장 고통을 느낄까, 또한 어느 정도 청력 상태에서 오는 사람이 많을까를 통계를 내보니 청력 검사에서 정상이거나 경도 난청에 있는 분들이 실제 이명을 가지고 오는 게 거의 60%에 가까웠습니다. 그건 제가 임상을 하면서 이명 환자의 청력 검사를 가지고 통계를 냈는데, 자, 그러면 이명이 있는 사람이 청력이 정상일 때와 경도 난청일 때와 중도, 중고도, 고도, 심도가 있을 때 어떤 청력 상태에서 오는 사람이 치료가 그나마 빨리 되고 수월할까? 제가 느낀 바는 청력이 비교적 정상이거나 난청의 정도가 가벼울 때 회복력이 훨씬 좋다는 것을 임상에서 발견한 겁니다. 청력 상태가 비교적 좋을 때 이명 치료를 해주는 것이 치료에 훨씬 빠르고 치료하는 의사 입장에서 수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